요즘에 모르는 걸 검색할 땐 녹색창 네이버가 아닌 유튜브에 검색한다고 할 정도로 구글의 영상 플랫폼 유튜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심지어는 10대들이 되고 싶은 직업 순위에 유튜버가 자리 잡고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유튜브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과거 국내엔 유튜브 이전에도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이 인기를 누렸던 때도 있었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그것을 알려주마 13번째 시간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상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과거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초창기 영상 플랫폼을 꽉 잡고 있었던 MN캐스트, 판도라TV, M군으로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대라면 모두가 기억하실 영상 플랫폼입니다. 그중 MN캐스트는 당시 국내 동영상 플랫폼 중 1위를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MN캐스트는 UCC 영상이 열풍을 타고 성장했으며 업로드 속도나 화질 등 당시 많은 부분에서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담기 위한 서버의 부담이 상당했고, 그걸 견뎌내기 위한 유지 비용의 문제, 그리고 수익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아 어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9년 4월 찬란한 과거의 일을 뒤로 작은 난 때문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됩니다. 다음은 판도라TV입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많이 이용했던 사이트인데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먼저 동영상 플랫폼을 선보였던 최초의 동영상 시청 공유 사이트입니다. 당시에 많지 않았던 영상에 광고를 넣어 수익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라이브 및 1인 미디어들이 참여해 콘텐츠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지만 유튜브와 비교했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광고가 기본 10초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2005년) 국내의 동영상 플랫폼으로 현재도 서비스 중인 곳 중 하나입니다. M군은 당시 영상 플레이 횟수당 5원을 책정해 원 저작자에게 조회수 4만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직접 현금을 지급했었다고 합니다. 제작자들의 꾸준한 콘텐츠 생산 장려를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꽤나 신기한 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웹드라마가 곳곳에서 많이 나와 별다른 감흥이 없겠지만, 당시 M군은 모바일 전용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같은 동종 업계 중에선 최초의 시도였다고 합니다. 같은 플랫폼 경쟁 당시에 제일 화면이 컸고 업로드 속도도 빨라서 많은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M군에 들어가서 영상을 재생해보니 광고가 연속 2번 재생되는 게 불편한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네요. 당시 국산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저작권 콘텐츠와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서버의 한계, 그리고 망 사용료 지불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 등 그에 따른 타격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각자 서비스가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만약 영상 플랫폼 수익 구조가 미리 잘 잡히고 서버 문제 등을 잘 해결했었다면 유튜브보다 먼저 일찍 선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유튜브는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당시 동영상을 플래시로 재생하는 기술로 영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상 플랫폼들도 그랬듯이 초기에는 수많은 양의 동영상 트래픽을 견디기엔 쉽지 않았고 수익 구조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구글에 인수된 이후에도 흑자로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의 가능성을 높게 봤었던 구글은 16억 5천만 달러의 유튜브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후 구글의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을 이용해 2010년 이후 흑자로 돌아서게 되고, 이후엔 HD 화질 서비스, 현재는 4K, 8K의 화질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총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 구독자 1,000명 이상이 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수익 창출 조건이 채널 누적 조회수 1만 회였는데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점 때문에 크리에이터 시장에 남녀노소 뛰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위주로 진행하는 스트리머들은 본인의 생방송을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빠른 성장의 발판이 되는 도구로, 최근에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인기를 끄는 등 현재는 영상 플랫폼 중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플랫폼으로 BJ라는 용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을 모토로 내세웠기 때문에 캔만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별풍선을 BJ에게 보내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있었기에 BJ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1인 미디어 시장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국내 BJ들이 방송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었던 것도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었으며, 현재 대부분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면 참 많은 걸 이뤄낸 플랫폼입니다. 규모가 있었던 것만큼 물론 사건 사고도 많았었지만 현재는 국내 플랫폼 중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영상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TV는 네이버가 2013년부터 서비스한 스트리밍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원래는 TV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17년부터 네이버TV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유튜브를 의식한 탓인지 크리에이터의 접근성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서 구독자나 이웃이 100명 이상이라면 누구나 채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들을 낮춰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함이죠. 네이버TV는 방송사와의 연계를 통해 영상 클립을 올리기도 하고 브이라이브를 통해 연예인, 영화인들이 등장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운영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메인에 노출시켜준다면 작은 채널이라도 조회수가 급상승할 수 있고 꾸준히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TV는 카카오에서 서비스하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과거 다음에서 운영하던 다음팟과 통합하면서 현재는 카카오에서 운영 중인데요. 채널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방송 및 영상 콘텐츠 업로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상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TV보다 장벽이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다른 동영상 플랫폼과 비교해봤을 때 뚜렷한 차이점을 느낄 수 없어 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카카오TV는 실시간으로 콘텐츠 제작, 배급 시장에 진출해 한국판 넷플릭스에 도전한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현재 국내에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의 3파전이라고들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다른 서비스들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유튜브의 독점 상태가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경쟁 상대가 있어야 유저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는 네이버TV와 카카오TV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갈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